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파라님의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JB, 여름 전어 드셔보셨어요? 전어는 가을 아니에요?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파라님이 여름 전어 드셔보셨냐 물어보시면서 벌써 전어 쫓아다니느라고 잠이 모자랍니다. 그래도 JB랑 더마카의 티키타카는 기다려집니다. 라고 인사를 보내주셨어요. 여름 전어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여름 전어가 더 맛있나? 가을까지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궁금하다. 파라님 알려주세요. 네, 근데 그리고 역시 전어는 소금구이가 최고예요. 네. 회보다는 소금구이죠, 전어는. 네. 알겠습니다. 네. 비빔도 맛있지 않나요? 비빔회도? 저는 개인적으로 소금구이를 강추합니다. 네네네. 네. 취향이 갈리네요. 짱구님, 요 며칠 하늘에 구름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덥고 짜증나고 화나는 일도 많지만 하늘 한번 보고 기분 전환합시다. 숨이 막힙니다. 네. 더워서? 네. 이렇게 아름다운 인사를 소개해드렸는데 또 그렇게 받으시면 어떡합니까? 네. 9433님, JB 합격 맛집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엄마가 일식조리 기능사 실기시험 보는 날입니다. 오, 일시. 야, 좋다. 또 머릿속에 초밥 생각했죠? 어떻게 하셨어요? 네. 합격하실 겁니다. 네. 근데 어디에 차리시나? 합격하신 다음에. 네, 합격하시고 차리시면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되게 좋은 댓글을 아침마다 많이 보내주시는데 제가 어제 방송 진행하다가 요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스머프 가가멜님.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JB. 뭔데요? 들어보세요. 시선 집중 개편 안 합니까? 좀 식상하기도 하고 아침 방송으로는 졸리기도 하네요. 활기찬 뭔가 있어야 하는데 매너리즘에 빠진 듯도 하고 개편 안 해요? 스머프 가가멜님이 네. 어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스머프에서 가가멜 캐릭터가 어떻게 되더라? 네. 별로 좋은 캐릭터는 아니었죠, 가가멜이. 네. 네, 그러면 JB는 파파 스머프인가? 자, 빨리 뉴스 전합시다. 우리 네. PD가 촌철님들도 삐딱하다고 올려주셨는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스머프 가가멜님. 뭐 네. 이런 따끔한 의견들도 좋습니다. 뭐든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자진 사퇴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후보자는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지만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큰 채찍을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됐는데요. 사필 규정이니 만시지탄이냐는 상투적 평가는 생략을 하고 그럼요. 딱 하나만 짚어보죠. 우상호 정무수석이 시선 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여론의 반응이라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럼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의 여론 반응 정도가 달라서 그리고 시차가 나서 조치 시점도 달라졌던 것이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긴 어렵다라는 말씀을 깔고 지금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또는 어떤 여론이 시차를 발생시킨 것이냐 이걸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살필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 입장을 정했을 때 우상호 수석은 여당 지도부의 입장에 가장 큰 고려 요소였다고 이렇게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강선우 후보자 사퇴 선언 직전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강선우 후보자를 직접 만나 거취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종합하면 민주당 지도부가 강선우 후보자 임명 입장을 고수하다가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 중간 정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이건 며칠 동안 국민 여론과 민주당 지도부의 의견에 간극이 있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됩니다. 흔히들 집권 여당은 정부의 민심 안테나 또는 촉수가 돼야 된다고 말들 하는데 민주당 지도부의 그 기능에 일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네. 해피봉님이 자신이 걸어온 길이 정치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결국엔 능력만큼이나 대인관계도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신영관님은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최적기라는 말도 있죠. 깔롱님은 늦었지만 사퇴 결정 잘한 겁니다. 뭐 이런 의견들 보내주고 계신데, JB가 지금 집권 여당이 민심의 안테나, 촉수, 요기로서 역할을 좀 잘 했냐, 요거를 좀 짚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의총 얘기들이 이제 보도가 많이 됐던데 의총에서도 우려가 좀 있었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그거 끝나고 나서 대변인은 뭐 당 입장 변함없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했었던 것도 있어가지고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계기. 아니 물론 최종적으로는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결심을 안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결심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결심을 바꾸게 됐던 그 과정을 지금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정무수석이 공개된 방송 인터뷰에서 여당 지도부의 입장이 가장 중요했다고까지 이야기한 걸 그건 사실은 이례적인 얘기예요. 이례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처리를 하더라도 강선우 후보자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바리케이트를 누가 쳤느냐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관련 얘기들은 저희가 또 3부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씨에게 8월 6일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김건희 씨 변호인이 특검에 방문해서 조사 방식 등을 협의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특검은 협의는 불필요하다고 딱 선을 그었다고 하는데요. 김건희 씨 측에 여유 있게 날짜가 통지됐으니까 특별히 협의할 게 없다고 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김건희 씨 변호인이 협의하고자 했던 조사 방식이 뭐였을까? 이걸 봐야 되는데 잘게 쪼개는 방식이었다라고 합니다. 잘게 어떻게 쪼개요? 김건희 씨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하루에 한 가지 혐의씩 조사를 하고 조사 시간을 적절히 제한해서 오후 6시 전에 맞춰주고 각 소환 조사 사이에 최소 3, 4일간 휴식 일정을 보장해달라.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는 수학 실력 발휘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오. 그러면 조사에 도대체 며칠이나 걸리는지 네. 이걸 계산을 해봤는데 특검법에 명시된 혐의만 16개입니다. 그러면 한 번 조사에 한 가지 그다음에 한 조사에서 다음 조사의 간격을 최대 4일로 잡으면 15 곱하기 4가 되니까 얼마입니까? 60이 됩니다. 즉 2달이 걸립니다. 근데 이건 최소치입니다. 하루 한 번 조사에 혐의 하나만 조사하고 하는데 하루 한 번 조사에서 그 혐의점 한 가지에 대한 조사가 끝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개개의 혐의가 복잡한 데다가 조사를 오후 6시 전에 마치려면 또 그러니까 조사하고 나면은 조서 열람 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고려할 때 오후 2, 3시에 조사를 끝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하루 한 번에 혐의 하나의 조사를 끝낼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혐의 하나당 2번 조사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조사 기간은 넉 달로 늘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요구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결국 조사 안 받겠다. 조만간 아플 예정이다. 이 얘기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3559님. 죄를 짓지 않았어야지 죄인이 또 뭘 협상하자는 겁니까? 지금도 본인이 영부인인 줄 착각하시는가 봅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데이지님은 레스토랑 예약하나요? 라고 꼬집어주셨고 2123님은 김건희 씨 프로야구 투수입니까? 조사 후에 쉬는 시간밖에? 라고. 근데 저는 왜 비공개 출석 요구는 안 했을까? 저는 오히려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뭐 이미 휠체어 타는 모습도 공개가 됐겠다. 그러니까 남편의 경우를 보고 그건 포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자 하루에 한 가지씩만 조사하자고 하면 출석 일수가 엄청 많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마다 비공개 출석은 어렵다고 해서 그거는 그러면 이 그 딜 거리로 기브앤테이크 거리로 그냥 포기했던 걸까요?
그것도 좀 궁금하던데요. 네. 근데 JB가 지금 16개 혐의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카테고리가 그렇다고 치지만 계속해서 지금 수사거리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보도가 나오는 것만 해도 지금 인지된 감당이 안 사건이 돼요. 있으니까 16개는 특검법에 명시된 최소치. 그러니까요. 최소치. 그러니까요. 참, 아무튼 특검이 딱 잘랐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또 봐야겠죠. 그러면 뭐 네 알았습니다. 그냥 제가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가 되든지 아니면 저 못 받아요. 이렇게 되는데 저 조사 못 받아요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장 치겠죠. 강제구.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 있나요? 이번엔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 소식인데요. 최상병 특검팀이 지난 11일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을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이폰 한 대를 확보했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확보한 아이폰을 디지털 포렌식을 하기 위해서 비밀번호 좀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특검이 아이폰을 대검찰청에 포렌식 작업을 의뢰를 했는데 열흘이 지나도록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착수조차 못했다고 하는데 왜냐? 당연히 비밀번호 때문인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됐다고 합니다. 페이스 아이디까지 설정해 놨다라는 겁니다. 생체인식 기능까지 이중으로 설정해 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울트라왕 당근님이 감출 게 얼마나 많으면 이중으로 해놨어요? 라고 물음표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더 못 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비밀번호야 뭐 누구나 다 예상했던 일인데 생체 인증까지 겹으로 해놨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못했는데 보통은 둘 중 하나만 하거든요. 자, 그래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숨길 일이 많아서 이중으로 락을 걸었느냐 이렇게 묻고 싶지만 안 하렵니다. 이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아이폰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이후에 구입한 아이폰, 즉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깡통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미 저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이전에 다른 전화랑 그러니까 다른 전화를 먼저 더 면밀하게 조사할 게 있다. 그게 뭐냐? 800에 7070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800에 7070이라는 전화를 통해서 누구하고 언제 어떻게 소통했는가 이것만 밝혀도 최상병 사건의 진실은 상당히 많이 밝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통화 목록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아직 조사 안 받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분들부터 싹 조사를 먼저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참 본인의 검찰 경험을 이렇게 꼼꼼히 써먹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레드헤어님 얼굴 인식 혹시 김건희 씨로 설정돼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었죠. 자다가 나와 보면은 밤새도록 김건희 씨가 이렇게 자기 폰으로 일일이 답장을 해주고 있더라.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비밀번호는 몇 자리나 설정을 해놨을까요? 여기도 20자리일까요? 해피벙님 숨기고도 남을 시간인데 아이폰을 남겨뒀다는 건 페이크 아닐까요? 그 폰에 집중해서 다른 거 못하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이인수님이 아니 영업사원 1호가 사과폰을 사용했네요. 사과폰. 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뉴스와 분석, 네? 아니요. 넘어갑시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세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국민의힘이 어제 혁신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한 곽규택 당 수석대변인의 설명 들어보시죠. 다수 의원님들께서 혁신위원장께서 직접 의원총회에 출석하셔서 혁신안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런 혁신안이 필요한 사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셔야 의원들 간의 어떤 토론이 가능하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윤희숙 위원장이 오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다. 한마디로 이런 설명이 되겠는데요. 그럼 윤희숙 위원장은 왜 참석하지 않았을까? 이 점을 짚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주장이 갈리고 있는데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연락을 드렸는데 본인께서 참석 여부를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윤희숙 위원장의 설명은 다릅니다. 언론 공지를 통해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전날 저녁에 박수민 의원,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데요. 박수민 의원으로부터 의원총회에 참석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전화를 받아서 불러주시면 당연히 기꺼이 갑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도 아침까지 참석하라는 고지가 없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전 9시에 다시 전화를 해서 도대체 오라는 겁니까? 오지 말라는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의논해봐야겠다라는 답을 받았고 최종적으로는 비대위원장 혼자서 혁신위원장을 오라고 용감하게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답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불러서 못 갔다라는 것 이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제 불러서 의총을 다시 했잖아요. 네. 근데 참석 인원도 별로 없고 제대로 논의도 못 해가지고 45분 만인가에 끝났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세상사 어렵게 보자면 끝없이 어렵고 하지만 단순하게 보자면 또 한없이 단순한 겁니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혁신안을 논의해서 채택할 요량이었다면 저런 핑퐁식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오라 하면 끝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혁신안을 논의하고 채택할 생각이 별로 없었다라는 얘기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 이걸 짚어야 되는데 의총에 회부될 혁신안 가운데 뭐 최고위원회 폐지라든지 당원 소환제 강화 같은 방안은 얼마든지 갑론을박이 벌어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정답이 없는 사안입니다. 만약에 이걸 부결시킨다고 해서 여론의 문매를 맞을 일 저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 결국 남는 건 계엄과 탄핵에 대한 사죄의 문을 당원 당규에 싣는 안, 바로 이것 때문 아니었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채택되는 게 싫어서 결국은 저 의총을 죽도 밥도 아닌 상태로 몰아간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의총에서 이걸 해가지고 부결시키자니 여론의 이른바 몰매. 그 표현을 쓰려고 했는데 방송의 품격을 위해서 몰매라고 하시죠. 자제하겠습니다. 여론의 몰매, 문매가 무서운 거였고 그래서 결국은 의총을 죽도 밥도 아닌 이런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맘다니 홀릭님이 혁신위원장을 헌신짝 취급하는 당입니다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떠돌이 헌터님, 아니 그 자리에 앉혀놓고는 말을 안 듣는 거는 왜 그런 겁니까? 혁신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JB가 지금 정리해 주셨죠? 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인천 송도에서 60대 아버지가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30대 아들을 사제총기로 쏴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틀 뒤인 지난 22일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욕먹을 각오로 쓴다라고 운을 뗀 다음에 평생을 무직으로 살아온 사람이 미용 관련 사업으로 성공한 아내 덕에 7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왔다면서 아비는 상당 기간 동안 아내에 대한 열등감과 자격지심, 피해의식에 시달려 왔으리라 라고 추측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민족은 태생적으로 고마움을 모르는 선천성 땡큐 결핍증 환자들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 생각이 확신처럼 굳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다고요? 그럼 JB랑 저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저 한민족입니다. 네. 평가를 좀 해보죠. 막연한 추측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 막연한 추측만으로 우리 민족성을 거론하는 게 가당치 않다는 말은 입 아프니까 그냥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고요.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박선영 위원장님 그렇게 한가하시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며칠을 망설였다라고 운을 뗐다고. 그 며칠 동안 이 사건에 그리고 저 발언에 신경을 집중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진실화해위원장이 그렇게 한가하게 상상의 세계에서 헤엄칠 자리냐?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네. 네, 해움님이 물어주셨습니다. 넌 다른 민족이니? 네, 뭐 이 댓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욕먹을 각오로 쓰셨다니까 뭐 욕을 해드리자면 엄청난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줄줄줄 읽어드릴 수 있지만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소식을 제가 하나 전해드려야 되거든요. 네. 김신우님이 여름 전어는 삼천포, 사천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잡힙니다. 정말 기름기가 좔좔 흐릅니다. 라는 정보 보내주셨고 네. 0323님 50대 후반 애청자입니다. 어제 요셉 의원 원장님 인터뷰를 듣고 적은 금액이지만 바로 후원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박수. 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묵묵히 노력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종종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라고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요 문자를 보고 나니 박선영 위원장의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제 자신이 약간 좀 싫어져서요. 그 관련 댓글은 더 이상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거 골라오냐 지금 저 욕하는 거죠? 아니에요. 알려드려야죠. 알려는 드려야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